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송입니다. 알잖아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저는 일본 넘버원 스타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한생은 자마이고 또 장거리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슈퍼 파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놓고 9번, 10번, 12번. 슈퍼 파이트 매직 단독 선두 그 뒤 1번, 9번 순이었습니다.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2번 마 환상 7경주입니다. 연마 한상스타가 정말 잘 뛰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아끼는 마방은 아니고요. 8번 체인지 메이커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3번 놓고 2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2번 마 환상스타 3위는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은 엑티모는 박경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만 끌고 나오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마울서 전번에도 공백기 이후에 상태가 좋았는데 레이스가 아주 꼬이기 때문에 제대로 꼬였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10번 2위는 1번 마 엑티모 3위는 2번 마 제가 토요일 방송을 모니터해 보니까 나 정수리에 머리가 없어. 아씨. 여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윗분들 정수리 머리가 안 빠지는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난 여기가 빠지지?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래 이거. 저희 아버지가 백발이셨어요. 살아계실 때. 백발의 대머리였죠. 예. 저도 사실은 백발입니다. 예. 제가 계속 염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전 대머리는 아닙니다. 제 다음 세대가 대머리라고 하는데 저야 아들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내가 가끔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죠? 내 정수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봐도 꼴보기 싫은데 하여간 제보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수리에 머리가 나는 법을 저를 보시면 경마장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리에 좋다는 약이나 물건을 저한테 주셔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물론 제가 돈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 처먹겠습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토요일 경마에서 너무 열심히 떠들었더니 일요일 경마 힘이 없네요, 여전히.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똑같아요. 예. 기수들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까지만 기승을 하고 3일간의 정지를 받았고요. 또 많은 기수들이 다음 주에 부산으로 원정을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수가 많이 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돈들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총력전을 월말 경마라는 것도 겹쳤고 또 총력전으로 경주도 임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신인 기수 한 명이 왔어요. 신인이라고 할 수 있나? 예. 용병 기수죠. 예. 외국 기수인 용병 기수.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마뉴엘이라는 기수인데 나이가 어려요. 25살 먹었는데 일단은 말이 좀 안 통하니까 얘기는 못 해봤고요. 애는 좀 다부지게 생겼더라. 근데 생긴 거 갖고 말 타는 건 아니니까. 타는 꼬라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또 데뷔 전부터 말을 많이 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타는데 데뷔한 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25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말을 타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6년 정도 탄 것 같고요, 말을. 복속률도 한 8%밖에 안 돼요.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력이 없는 기수가 또 온 거는 또 처음이네요. 어떨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서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요. 경마장이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경주마들도 한껏 움츠렸다가 이제 어깨를 피는 시기다 보니까 이변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컨디션의 변화가 급격한 만큼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한대건 집중을 해서 경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금화월수마 액티먼 29배 나왔죠. 승부용주로 가져갔던 경주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쌍승식이 한 56배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개쓰리가 됐네요. 마지막에 젠터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갖고 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주에 잘해봐야죠. 이번 주에 착실히 준비한 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지친 관계로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야? 내 꼴 내가 찍는 방송인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잘 안 듣잖아, 솔직히. 막 이렇게 막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내가 한 얘기들은 막 다 지우고 그냥 엑기스만 들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건 편한 대로 들으시면 돼요. 내가 워낙에 개소리를 많이 하니까 별 영향가도 없을 거예요.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25911. 25911.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부상경마는 상경주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직접 만나와서 코너의 주인공은 어제에 이어서, 토요일 경만 이어서 김동수 기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기수를 만나고 와요. 현장에 가면은 많은 기수를 만나는데 문세영, 김용근은 인터뷰 안 해주죠. 어느 날은 해주고, 김용근 기수는 어느 날 해주고, 문세영 기수는 작년 12월 달부터 취재 기자들한테 일절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마사회 방송 인터뷰는 또 해주더라고요. 거기는 갑이고, 우리는 자기 미치다 이건가? 왜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방송에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는 문세영 기수가 방송 한번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세영이 형이 인터뷰해주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든 안 하든 뭐 다 인기만이니까 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자, 오늘은 김동수 기수고요. 제가 어저께 뭐 많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상당히 승부욕도 있고 최근에 좀 상승세죠. 한 2, 3년 동안에 김동수 기수가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강단도 생기고 또 일단 매너가 좋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동생이 있으면 주고 싶은 그럴 정도로 생긴 것도 잘생기고 실제로 보면 잘생겼습니다. 스타일도 좋아요. 또 말도 잘 타. 또 돈도 잘 벌잖아. 얼마나 부러워. 앞으로는 동수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나보다 돈을 많이 보면 다 형이기 때문에 우리 동수 형 이번 경주에 어떤 걸 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경에 출전하는 일본마 흑전사예요.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이 흑전사가 우승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다가 이제 좀 제어를 하니까 고개를 막 들었죠. 그래서 좀 제어가 좀 불량했었는데 의외로 끝걸음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김동수 기수의 생각은 뭐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 걸음이 늘고 있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요. 상태도 좋았대요. 지난번에도 마필이 참 살아났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숙미가 더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원래 이 경주가 좀 경쟁 구도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한 2마리가 더 있었어요. 인기만데 게다가 출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흑전사는 조건이 더 좋아졌고요. 김동윤 조교사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흑전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의 내용만 본다면 또 경주의 편성을 봐도 흑전사가 게이트까지 1번바를 받고 나서 여기서 못 올만한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냥 1번바 흑전사는 얘는 왔고 후차권에 뭐가 올지 그것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두 번째 만나볼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한 마필이죠. 3번마 킹즈 워리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출전하는 구경주는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근데 뭐 말합니다, 저는. 네,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제 승부처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킹즈 워리어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인기 7위였었고요. 제가 왜 그렇게 승부를 했었냐면 당시에 2000m의 경주거리였었는데 김동수 기수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에 늦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2000m에 잘 맞춰서 조교를 해놨다. 또 조교 성과도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킹즈 워리어가 뛰어온 행각을 보면 매번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을 썼던 마필이고요. 그 한 발이 아주 못 뛰는 걸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직접 조교를 했던 기수가 컨디션 호전세를 얘기해 주니
제가 그걸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편성도전 해보려고 하다가 봤고요. 제가 분석했을 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당했죠. 아예 보이지도 않는 추임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제가 김동수 선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말이 좋아도 안 되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동수 기자도 약간 좀 실망을 했나 봐 이 말에 대해서.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게 있죠. 장구를 교체를 했습니다. 망사가면을 달았고 계란은 큰 고리 제갈로 또 제갈도 바꾸면서 장구를 완벽하게 교체를 해놨는데 김동수 기수의 생각은 이거예요. 말은 괜찮은데 말이 안 뛰니까 장구를 교체했고 그 장구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말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말 상태는 좋았었고 이번에는 문제가 있으면 바꾸려는 시도를 또 했기 때문에 저는 킹조 워리어는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긴 하지만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안고 가는 마필이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뭐 3복이 됐든 뭐 3쌍이 됐든 3박 킹조 워리어가 3창 안에만 들어온다면 배당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만남 마필은 10번막 식경주에 출전하는 5막 강토마입니다. 장추혁 기수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마필이고 또 좋은 경주의 성과를 기록해왔던 마필이죠. 1등급에 승급을 해서도 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마필의 능력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고요. 장추혁 기수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10조에서 김동수 기수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멋진 우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한 번 잘 탄 기수를 굳이 말해서 내릴 필요는 없죠. 야, 말 잘 탔어도 이건 세영이 태워야 돼 하면서 세영이를 태울 일은 없습니다.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수들한테 이런 좋은 마필을 만날 만한 기회가 많지가 않죠. 최대한 걸음을 살려는 경우가 많은데 컨디션은 여전히 좋다고 해요. 또 강력한 상대마라고 할 수 있는 시마 위너골드라는 마필이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담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도마가 전개적인 이점과 부담량의 이점을 갖고 본다면 다시 한번 우승권에 강력한 도전이 예상이 됩니다. 컨디션 자체가 좋다고 하니까 오막 강토마는 조금 더 배팅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는 3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4경주 출전한 일모 흑전사. 당연히 쌍대가리로 팔리고 있고요. 인기 1위에요. 뭐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인기 1위인데 인기 1위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다. 이거 뭐 흑전사는 좀 인정을 하시고요. 9경주 출전한 3마 킹조 워리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지난번 경우 때에도 나쁘지 않았고 이번엔 나쁘지 않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장구를 교체했기 때문에 배당권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마필이고 10경주 5마 강토마 역시 현재 컨디션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충마로 한번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마필 잘 챙겨 가져서 현장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본 예상을 하지 않고 이 직접 만나봐서 코너만 녹화를 하고 본 예상은 현장 예상과 텍스트 예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쌍욕을 하겠죠, 저한테.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힘들어. 해야죠. 자, 일요일 경마 한대간의 본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로 1311마리 앞인데. 아씨, 직접 만나봐서 코너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내 음성 정보와 문자를 엄청나게 신청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자, 1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해야죠, 뭐. 일단 가장 관심을 갖는 마필이 뭘까요? 3마 킹 오브 이글? 6번 청계성? 이런 마필들이 관심 받지 않을까요? 킹 오브 이글은 데뷔전 때 입상을 했어요. 하지만은 주행이 매끄럽지가 못했죠. 정구간 안으로 기댐 때문에 기댐의 정도가 심해서 재주행 검사를 지정을 받습니다. 당시에 정말 똥말 편성이었었고요. 기록도 1분 24초 9. 결코 좋았다고 볼 수 없죠. 지금 1300을 잘 뛰는 마필들이 1분 20초대, 뭐 19초대를 뛰는데 평균적으로 22초, 23초를 뛰어요. 근데 25초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결코 잘 뛰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주행은 재주행 검사 때 보면은 뭐 매끄럽긴 한데 부담량이 56kg로 올라가 있어요. 이걸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조금 의심은 가고요.
6번호 청계성은 지난번에 인기가 끌었지만은 외곽에서 경주의 전개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죠. 그래서 윤택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저는 태기가 좀 더 낫지 않나 봐요. 뭐 하만식 기수가 워낙에 잘 타긴 하지만 이런 건 좀 태기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건 뭐 강한민 조교사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청계성은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도 약하고 다시 한번 선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7번은 홀리데이 모닝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요. 주인공한테 상당한 여력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발이 좀 빠르지 않고 상대마가 지나가니까는 뭐랄까 좀 둔하게 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전처럼 밀어대니까는 마필이 또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1300을 출전한 것 같고요. 예, 만나본 정정희 기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말은 정말 싹수도 있고 좋은 마필인 것 같은데 너무 농땡이가 심해서 이 농땡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안 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구장창 밀어대든가 아니면 주구장창 패대든가 이러한 모습을 해줘야지만 말이 뛰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주행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1300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안 뛰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뭐 푸시를 해서라도 좀 더 끌어올려 본다면 앞으로의 걸음이 더 기대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 이음만 엑스블레이드는 선행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안쪽 게이트에서. 뭐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은 모래를 맞으니까 덜 떴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선행을 놨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10번은 조이 오브 킹의 대우전 때 끝권을 보면 아주 못 올라오진 않아요. 또 순발력도 있고 해서. 이 마필도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면 약간의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안 될 건 없습니다. 자, 설금한 1경주는요, 6번과 청계성을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2번과 7번 쪽에 6번을 놓고 관심권이고요. 상마 킹 오브 이글은 부담량 올라간 상태에서 기대는 마피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10번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설금한 1경주는요, 상마 킹 오브 이글의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6번과 청계성을 놓고 2번, 7번 두 마필에게 일단 점수를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돌이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편성이죠. 능력마도 없고, 뭐, 최근에 입상을 했던 고막 카이나라든가, 뭐, 실물 로얄 고스트, 실버 베스트 신화. 이 마필들이 뛴 걸음을 놓고 보면, 결코 좋았던 걸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편성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온 거지, 마필이 잘 뛰어서, 마필이 기본권은 걸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이경주는 모든 마필들에게 기회가 있고요. 이 모든 마필들이 전력차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마필들이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싫어하죠. 그런데 왜 이걸 승부처로 삼았느냐? 강력한 충막감으로 놓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에서 입상을 장담하는 마필 한 마리만 있다면 중배당 적중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먹을 만한 배당이 될 것이고요. 한대건이가 그리는 그림, 한대건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만 경주가 끝이 나준다면 충분히 한구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는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컨정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무통장 문자 069-300-7766 핸드폰 결제하는 문자예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뭐 이경주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부산권까지 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060-706-955 음성정보도 나는 한경주만 들을래 하시는 분들은 음성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마 이경주 한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의 1200m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능력은 좀 떨어지는 마필인 것은 맞지만 좀 돋보이는 마필 한 마리가 있죠. 7번 루킹굿. 부담력이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이 1300m는 아닌 듯하게 뛰었어요. 사실 1000m는 잘 뛰었는데
1300m는 덜미가 잡혔죠. 그래서 100m를 줄여서 좀 출전하는 건데 상태 나쁘지 않아요. 또 편성도 워낙에 약하니까. 그래도 7번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어마 블루파이어는 매번 쥐어짜고 있죠. 뭐 박빙에서 결국은 이겨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큰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경기의 조건이 맞이한 만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3번 마패봉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김태훈 기수가 이거는 잔병치레가 많아서 너무 아쉬워했던 마필이기도 해요. 잔병치레만 없었다면 상당히 많이 띄워준 마필인데 이렇게 아쉬움을 토했었는데 편성만 맞으면 항상 올라오는 마필이니까 그냥 벌기는 아깝습니다. 5번 팝스트리트, 10번만 7.7금, 10번 플라잉 해라. 이런 마필들은 기복형의 마필들이고 이변을 꿈꿀 수 있는 마필들인데 뭐 상태가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지만 전개적으로 페이스가 꼬여 보인다면은 오히려 한 번에 쓸 수 있고요. 10번 하늘에이스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폐출혈이 난 것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팔린다 하더라도 지금 하늘에이스는 조금은 좀 뭐랄까 불안한 인기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거면 상경률은 7번 루킹 곳을 놓고 하십시오. 뭐 7번, 2번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무리한 배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설거면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300 9번의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이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공개해드렸던 1번 막 흑전사가 출전합니다. 쌍이죠, 쌍. 쌍대가리로 못 오면 억울할 판이에요. 그냥 왔습니다, 이거. 흑전사는 그냥 왔고. 이번 맹산 이후로는 레이팅이 떨어져서 국산화 경주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람이 불긴 했지만, 여전히 못 뛰어요. 뭐 걸음이 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3번 촘리아는 우리 평수형이긴 하지만은, 편성상으로는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막 큐피드 강자가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뛰었죠. 간혹가다 이렇게 취입을 하는 마필이긴 한데, 전개는 좋은데 항상 믿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마필이 없으니까 봐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 라운 프로센스도 나중에 바람은 불긴 하겠지만은 뭐 보여준 게 없고 8번 포제이키도 3착 승급을 한 상태인데 이것도 전문가 결정력이 없습니다. 뭐 배당판 얼마나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타도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감량은 있어도 저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9번 마이챔프가 차라리 국산 5등급에 내려와서 지금 잔뼈가 굴고 있는데 편성은 기가 막히게 골랐네요. 마이챔프에게 조금 더. 요즘 15조가 우리 옥성형을 기용해서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1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3번, 4번, 9번이 한대관의 우선 공략 막권입니다. 어차피 쌍대가리 정해져 있는 경주니까 과연 배당이 얼마만큼 나와줄지는 현장에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무조건 쌍승식으로 사겠습니다. 1번 흑전사를 쌍승식 대가리 놓고 막권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딱 부러지는 축은 없어요, 사실. 걸음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 9번마 브라운 파인데 승급전이죠. 선행각인 글러먹었고 안쪽 1번마 라우나레스도 있고 과연 이제 경주를 어떻게 풀어나느냐. 근데 이 브라운 파이가 뭐 선행마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1월 18일 경주나 아니면 12월 14일 경주 보면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승급전으로 상대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걸어 보일 수 있을지. 가장 경주의 호조권을 맞이한 마필은 1번마 라오나레스죠. 이 호흡이 좀 짧다 보니까 1200이나 1300에서는 제거를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 1000m에서는 의외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하늘이 도와서 1번 게이트까지 차고 앉았습니다. 뭐 조교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경주의 조건이 좋아진 만큼 1번을 놓고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9번은 뭐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 10번 배짱이 참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죠. 똥을 좀 못 가리는 마필인데 이 선입권에 가담을 한다든가 선행을 가면 뭐 1000m에서는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경주 거리 때문에 그런 거지 마필의 능력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또 기승자 서성훈 기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섭죠. 10번 희망여전사가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끝걸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출전 중이고 또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던 마필이고 강단도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배당이 나온다면 7번 마하레인저 쪽에서 막판에 한 발로 정말 이변을 연출할 것 같은데 워낙에 늦추입을 일삼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믿음은 안 가고요.
부산경마 1경주는 1번마 라운아레스, 적정거리로 들어간 1번마 라운아레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놓고 9번, 11번, 12번 3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은 3마 스위트파크도 있는데 기승자가 리차드라서 리차드 걔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빨리 고고로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혹 가다가 999 터뜨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죽 똥말을 타고서 999 터뜨리니까는 배당이 나오는 거지. 저런 애들은 인기만 맡겨놓으면 해결도 못해요. 자, 설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000m고요.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 마피들이 출정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마피들이 몇 두 있어요. 2번마 흥복드림이라든가 5번마 매직로드, 6번마 톱브레인, 7번마 베스트 채플 뭐 이런 마피들이 인기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6번마 톱브레인은 뭐 못 뛴 걸음은 아니죠 사실. 근데 2월 20일 경주 이후에 주기가 길어졌고요. 이 부종이 있고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항상 좀 뭔가 지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피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걸음이 차면서 더 쪄졌던 것도 사실인데 이 공백기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걸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한대간의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지난번에도 이 기수가 상당히 자신을 했던 마필이고요.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그 마필을 놓고 늘어보도록 하겠고요. 6번가 톱브레인이 주력 막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주면서 중배당 막건 한번 시원하게 늘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는요. 한대간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번 늘어봅시다. 시원한 중배당. 한대간 시원하게 한번 배당을 노리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 경주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일단은 뭐 배당판 대끼리 막건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4번마 장산바비와 5번마 뷰티풀 마린. 장산바비는 데뷔전 때에도 제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마필 좀 기대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안 됐었는데 상대가 원체 잘 뛰었죠. 손살과 진짜 강자가 상당히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썼는데 물론 이제 채찍을 놓치긴 했어요. 근데 채찍을 워낙에 결선상 앞에 놓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전을 경험한 만큼 뭐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서운 기수가 간다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만 하지 않을까요? 4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5번마 뷰티풀 마리는 뭐 혼합 4등급 경주에 나서긴 했지만 꾸준하게 띄워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제공을 발휘해준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우승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높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마필은 아니고요. 문제는 8번 탑삭스인 것 같아요. 이 19조의 마필이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발주한 이후에 말이 좀 들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외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마인 1번 예스 해피린과 3번 코리아 프린스. 이 두 마필 다 사연은 있죠. 일단 3번 코리아 프린스는 작년 9월 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좌우지 골절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데뷔가 늦어진 건데, 이 끝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인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시간을 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의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3번 코리아 프린스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번 예스의 피리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뭐 기세가 요하니스 기세다 보니까는 좀 믿음감은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3월 16일날 주행 연습 주행을 할 때 보면 너무 거리차가 있으니까 포기했던 느낌이 있고요. 2월 23일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선두권에 가담하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인정하고 싶은데 좀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1번, 3번, 8번이 다 걸리니까 4번, 5번을 놓고 1번, 3번, 8번, 3번을 공략하면 거의 적중 확률 100%인데 여러분도 또 배당 없다고 그렇게 못하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좀 현명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장산마비를 좀 더 재밌는 마필로 이번 경주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고요. 1300m. 매번 좀 걱정을 하는 마필이 있어요. 7번 크레이지 미키. 마필이 좀 뭐랄까요. 지 꼬장대로 뛰려고 그러고 둔하고 그래서 맨날 이동화 기수나 김효정 기수를 좀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담량이 지금 57kg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57kg 중량이라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1번만 인천 스피드예요. 게이트가 1번 조건으로 들어오고 매경도 좀 아쉬운 걸음을 좀 남겼던 마필이죠. 인기권의 마필들이 능력들이 크지가 않고 부담량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도 좋고 마방에서도 의지가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인천 스피드입니다. 박희철 조기사님도 이 마필을 가지고 조금 더 상근거리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번 인천 스피드가 뛰어온 걸음만 놓고 본다면 편성은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겠고요. 5번 선스타트는 경주의 전개가 좋은 마필이고 6번 탑베이스 바스터는 이 다리 쪽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요. 뭔가 잘 뛴 것 같지만은 사실 잘 뛰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주가 단 한 경주도 없지 않나. 근데 뭐 선행이죠. 단독 선행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고요. 9호만 나스카이별은 매번 그타는이고 실버 위너 브라운이 승급전인데 상대가 완전히 틀려졌죠. 이 하위군의 마필들과는 차원이 틀린 경주라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하위군에서 그렇지만 조금 더 적응을 좀 해야 돼요. 아직까지 고개도 좀 높고 해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높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 크레이지 위키가 57kg라서 이걸 놓고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한대건은 1번 인천 스피드를 한번 공격적으로 충분히 놓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최종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600m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로사는 출마 투표를 상당히 잘했어요. 게이트가 또다시 안쪽 조건. 경주로 1600m였던 지난번 경주 입상을 하면서 저희들을 상당히 기쁘게 해줬죠. 19.2배의 배당을 저희가 잘 먹었던 경주인데 일단 선행을 다시 한번 추구해볼만 하죠. 근데 선행을 못 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경주 때의 끝걸음을 보면은 완벽하게 버텼다고 볼 수는 없죠. 정말 우격다짐으로 불멸의 말에까지 잡히는 걸음이었었는데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1번 게이트의 로사가 경주의 조건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깨질 것을 염두에 두고 승부처로 상황봤습니다. 충분히 이 마필을 잡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고요. 이 마필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 마필을 압박할 마필도 몇 마리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개판이었지만 이제는 그 개판인 것이 상승세 곡선으로 바뀌었다. 자, 상승세의 흐름 어떤 마필이 가지고 있는지 한대건의 음성 정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번 로사 놓고 승부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1번 로사를 삭제하든가 아니면 미니멈으로 방어하든가 결정을 해서 1번 로사를 놓고 승부할 생각은 없다. 자, 부산경마 3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700, 11마리 앞길이 출전했고요. 이거는 뭐 똥마드 경주인데 약간 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번, 4번, 8번. 뭐 이게 인기권인 것 같아요. 1번 로얄 조이는 불안불안하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 전혀 없죠. 지난번에 명마질주와 함께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는데 전전주인가요? 명마질주가 나와서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깨졌죠. 허벌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얄 조이도 잘 떴다고 볼 수는 없어요.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마필이 자기 스스로의 걸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번 경주가 검증 무대가 될 겁니다. 3번 클리어검은 그에 반해서는 검증이 됐죠. 제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경주에서 검증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은 약하긴 했지만 그때는 하정우 기수였고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어느 정도 믿음감이 가면 능력 기수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승수로 챙길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3번 클리어검은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8번 퀸 오브 캠프는 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구를 좀 바꾸고 나서 지난번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매경주 결정력이 좋았던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죠. 이건 뭐 임경 기수가
쥐어짜면서 입상을 했고 결국은 승급을 했다는 건데 이건 팔려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만 가지아는 좋아요. 말은 좋은데 안 뛰어요. 참 신기한 말인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3번 거북이 만세는 뭐 매번 그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안쪽 게이트 이점에서는 선입권에 가는 마피이기 때문에 주의가 되고 딱 부러지게 말이 없어요. 뭐 5번만 인디언 에코가 막판에 한 발을 살려본다면 2번권인데 과연 얼마만큼 성적을 보일 수 있을지. 일단 4번만 클리어검을 놓고 하는데 1번만 로얄 조이라든가 8번만 퀸 오브 캠프 1번만 로얄 조이는 정말 불안하고요. 8번만 퀸 오브 캠프도 그렇게 뭐 100% 믿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옵니다. 저는 4번을 놓고 다른 마피를 쪼개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는 3번 클리어건만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부담량 이빨이 올라갔죠. 3번 블랙10. 지난번에 57kg, 이번에 57kg. 항상 그 정도의 거리를 보여왔단 마필입니다. 1800m라는 경주 거리를 이 정도 돌았다고 한다면 57km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임너지 기수니까 3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은 7번과 천년의 아침이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2번과 트리플 스티버가 2착 승급 그리고 5번 늘해랑이 매번 조교 때의 모습은 좋은데 걸음을 안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3번 놓고 7번, 2번, 아니 2번까지 뭐 있는데 3번 놓고 7번이나 5번이나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막건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의외의 변수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한 경주가 강축이 있으면 후차권 이상한 마필이 갖다 붙여먹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눈에 걸리는 마필 한 2마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번 대끼리를 그렇게 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을 한번 늘어보자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3번은 인정을 하되 후차권의 한 방은 현장에서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 늘해랑이 정말 안 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말은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뛰는지 모르겠네. 실전에서 답답해 죽겠네. 자, 설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서 주장했고요. 힘들다 진짜. 2시간 이러고 앉아있으려니까 지치네요. 내가 일요일 방송을 맨날 계속 개판을 찍는 거야 사실. 뭐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방송을 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8경주에 가장 내용이 좋은 마필은 쉬운 기동대장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잡아드렸었는데 말이 좋아져서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상범 기술도 말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부담량이죠. 플러스 3.5kg의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과연 추임력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충막과 붙이면 롤브레이커. 전개가 원체 자유로운 마필인데 좀 둔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깨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편성은 더더욱 약해졌고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롤브레이크를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롱 캡틴은 56.5kg. 부담량 계속 올라가 있는데 계속 지금 최면 기수 기성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 덕현이 탔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네가 낫지. 그래서 범인이 다 탄 것 같아요. 항상 고만고만하고요. 누축하니까. 오마 스마티블루가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많이 뛰었죠. 결국은 버티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안쪽에서 밀어 제낀다면 선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고요. 8번 슈퍼트릭은 지난번에 입상하기는 했지만 이게 운이라고 봐야죠. 그냥 다른 마필들이 못 뛰니까 이게 올라온 거지 얘가 잘 뛰어서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우면 되겠고요. 그 제왕의 별은 항상 뭔가 결정력 2%를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실은 한양공주도 마찬가지. 의외로 참고 타니까 한 발 더 쓰는데 거리가 1700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1700을 나오네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필의 상태는 실원도 나쁘진 않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는요. 7번 롤브레이커를 놓고 할게요. 7번을 놓고 하는데 5번, 9번, 11번, 12번 이 4마리의 아필이 우선적인 막건이고요. 현장에서 좀 변수가 있다면 현장 예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롤브레이크의 서륙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부산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저는 일본 넘버원 스타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세는 자마이고 또 장거리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파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놓고 9번, 10번, 12번. 10번 파이트 매직 단독 선두 그 뒤 1번, 9번 순이었습니다.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2번 마 환상 7경주입니다. 연마 한상스타가 정말 잘 뛰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아끼는 마방은 아니고요. 8번 체인지메이커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3번 놓고 2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2번 나우 환상탕 3위는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일본은 엑스모는 박병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만 끌고 나오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마울서 전번에도 공백기 이후에 상태가 좋았는데 레이스가 아주 꼬일 때 제대로 꼬였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10번. 2위는 1번 나 엑스몬 3위는 2번 일단 강축은 없죠. 어떤 마필이 팔리더라도 그 마필을 믿을 수 없는 경주고요. 아마 바닥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다 편성을 만났습니다. 정말 강자가 없는 편성에서 이 마필들도 미래가 불투명하죠. 이런 경주 편성 아니면 언제 다 또다시 상금을 벌지 알 수가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총력을 다한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미세한 차이긴 하나 능력으로 앞서 있는 마필 한 마리를 가지고 한대건은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바닥 배당이 괜찮고요. 배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을만한 축구가 있다는 점에서 분산을 해도 분명히 적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자, 부산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의 메인에서 시원한 박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일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저는 일본 넘버원 스타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세는 자마이고 또 장거리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파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놓고 9번, 10번, 12번. 10번 파이트 매직 단독 선두 그 뒤 1번, 9번 순이었습니다.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2번 마 환상 7경주입니다. 연마 한상스타가 정말 잘 뛰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아끼는 마방은 아니고요. 8번 체인지메이커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3번 놓고 2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2번 나우 환상탕 3위는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일본은 엑스모는 박병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만 끌고 나오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마울서 전번에도 공백기 이후에 상태가 좋았는데 레이스가 아주 꼬일 때 제대로 꼬였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10번. 2위는 1번 나 엑스몬 3위는 2번 일요일 경마에서 이 경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호주머니를 채워 놓고 한대건 뒷경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세울 마필은 쌍승릭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꼬였죠. 전개가 꼬일 대로 꼬이면서 욕은 욕대로 처먹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대건도 승부경주로 가져갔다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마필을 빼고서 저희가 승부를 해서 적중을 했던 거죠.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적중을 하긴 했어요. 그 경주를 승부경주로. 하지만 그 마필이 레이스만 꼬이지 않았다면 제 막번이 깨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대건은 솔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필도 최선의 준비를 다 했고요. 이번 경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면 지난번에 못 사먹은 거 지난번엔 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놓고서 한번 과감하게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서울경마 9경주 일요일 경마에 이 경주 하나만큼은 적중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반드시 이 경주 적중하겠습니다. 적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9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만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1400m라는 단거리 경주인데 지난번에 이번 캡틴 포스가 정말 졸전 중에 졸전을 펼쳤죠. 사실 이날 배당판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캡틴 포스가 뭐 압도적인 인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압도적인 인기권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배당판을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승자를 바꾸고 이제 뛰는 건데, 발주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끝걸음 자체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고 싶진 않아요. 6번 다이나믹 스타가 이제 꾸준하죠.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선취에 능한 모습이고요. 6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리를 줄인 8번 월드선. 도대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장거리가 더 낫다 생각을 했는데 2020 같아서 너무 삽질을 하니까 깝깝하네요. 1400은 좀 서두르겠죠, 아마 말이. 3번 신라의 전선도 나아졌고, 10번 국캐스팅은 56.5km의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팅의 매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의 6경주는요, 6번마 다이나믹 스타를 공략하겠습니다. 2번, 3번, 8번. 일단은 주목해 보시고, 컨디션이 나아지고 있는 마필 딱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은 좀 배당권이니까 현장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마 6경주는요, 6번마 다이나믹 스타를 중심권에 세워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들. 일단은 뭐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강토마가 다시 한번 위용을 보여줄 소지가 상당히 높죠. 3번 아스카 프린스는 마방에서는 승급했는데 4착 했으면 잘 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뛰었다고 볼 수 있나요? 상대가 뭐 그랬으니까. 하긴 뭐 상금 벌었으니까 못 뛰었다고 할 수는 없고. 6번 울트라 로켓은 정정의 기술을 만나보면 지난번에 조금 끝걸음이 남는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경주를 서둘러 임하면 낫지 않을까. 이번엔 좀 기대를 하는 눈치고요. 실ema 청수여걸은 대상경주를 출전했던 마필인데 지금까지는 뭐 안말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옹용가에 점뽕을 하고 막 안말순말 다 엮여 있으니까 과연 끝걸음을 얼마큼 발휘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1등급의 강토마나 위너골드를 빼고서는 뭐 겨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안말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시우마 위너골드는 마방에서는 부산광역시 장비를 겨냥하고 있다고 해요. 대상경주인데. 그만큼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고요. 문제는 58km인데, 과연 이 58km를 가지고 추위 타이밍을 여차하면 인기만 실리고도 깨질 여지가 있지 않나. 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5번 강토마를 놓고 시우마 위너골드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6번 울트라 로켓, 실마 청수역을 이 두 마필을 한번 대안마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워낙에 현장에 배당이 없다면 3박승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C1을 위너골드가 늦추입하기를 한번 바라면서 잘라내고 한번 모험을 걸어보든가 현장 예상에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10경주는요. 온마 강토마가 여러분들의 배팅권의 축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율이 1400이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기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제는 타는 방법을 알았다. 지금까지는 약간은 그게 안 맞았던 것 같더라. 이대에서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되겠습니까? 자, 한대건은 그러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 축마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각질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마필도 한두 마리 있어요. 근데 그 마필이 선행 갈 줄 알고 여러분들 또 배팅할 겁니다. 이번에 단순히 선행 안 가요. 여러분들 과연 각질 변경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전 띄워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하던 짓거리대로 뛰는 마필들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축마 정해졌고요. 후차권도 한 마리 주력에 두 마리 정도 방어할 겁니다.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축마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확인하시고 배팅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1경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한대건의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예요. 2호 9야가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은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칙칙하고 알찬 내용 가지고 알이 꽉 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무통장 문자나 060-300-7706 핸드폰 결제 문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